제니 태어났을 때 마이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그녀가 신디 불쌍한 꼬마처럼 보이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말이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육아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술만 마시다가 마이크는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육아도 안 하는 멍청이는 그냥 이혼해야죠. 그리고 합의금 $50,000를 지불합니다. 마이크는 에리커와 함께 활짝 웃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젠을 그런 남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서 계속 외면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길과 버릇없는 세상은 당신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품이 터져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곧장 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신디입니다. 저는 43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태어난 우리 딸 나는 남편 마이크를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났습니다. 3년 전 나는 소설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업 때문에 겸손할 것입니다. 정식 리셉션과는 다르게 활기찬 애프터 파티 분위기에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 슬쩍 나갈 생각으로 출구로 향하던 중 나가시나요? 훗날 남편이 될 마이크가 다가와서 한 말입니다. 그중 놀랍게도 마이기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애프터 파티 바이브에 적응할 수 없었고 지루함을 느꼈고 그 연결로 인해 우리는 계속 연락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그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크가 어느 날 마이크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더군요. 이해할 만합니다.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이곳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마이크는 나보다 어렸지만 35 그는 이미 해외에 살고 있는 성인이었다는 것이 버릇없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마이크의 순진함과 순수한 아우라는 어느새 내 모성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 집에 초대했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작업 공간으로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복층 구조였습니다. 마이크가 편안하게 집에 정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있으면 $5,000를 주겠다고 하셔서 신디가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애 경험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제안하는 무심함 이게 원래 그런 건지 궁금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임신을 하게 됐다. 40세에 임신을 했다는 건 장기간의 내 시리즈처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끝났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일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딸 젠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젠은 울면서 모든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성장의 일부로 보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녀의 기분을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 신디 젠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녀를 조용히 시켜줄 수 있나요? 마이크가 거실에 나타난 시간은 오후 8시 직후였다고 하더군요. 마이크는 전날 밤 회사 파티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출근했다.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집에 오지 않은 마이크를 탓하고 싶었지만 곧 진정될 것 같다. 그리고 젠이 진정되면 마이크가 만족할 것입니다. 신디는 일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내가 있는 동안 집안일과 육아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것을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사는 마이크의 최근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이 확실했을 때 보육 서비스에 참여했습니다. 마이크는 매우 기뻤습니다. 예, 했어요, 신디. 우리는 $5,000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이크는 즉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5,000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쁘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은 부모님의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보통 이 돈은 옷이나 우유 같은 아이를 위한 물건에 쓰이겠지만 마이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챙겼습니다.
내 돈을 가진 시댁 마이크 포베터 오어워스는 순진하고 상식이 부족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기술도 크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제니 태어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녀가 신디 불쌍한 꼬마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막 태어난 아이를 위한 말이었다. 마이크는 정말 남의 문제인 것처럼 처음부터 $5,000에 집중했을 거예요. 육아 때문에 고생하는 아기들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술만 마시기만 했어요. 오늘 마이크는 보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출판사는 제가 일을 재개할 때의 계획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JY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이크가 말하길 주부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아이를 버리고 어디든 가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말 끔찍한 엄마야. 최악이야. 이게 엄마로서의 실패라고 하는 가혹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이 반박할 수밖에 없었어. 마이크의 말에 따르면 젠을 보는 게 어때요? 그녀는 조부모님께 가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마이크는 눈에 띄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일찍 돈이 떨어졌어요. 타이밍이 좋다고 말했어요. 제가 막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제니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결국 그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기를 바랐지만 예상대로 마이크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낙담하지 않고 집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괜찮다고 해서 운전할게 잠시 귀를 의심했지만 마이크가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느꼈어.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운전 중이어서 차에 올라 문을 닫는 순간 그것은 깨졌습니다. 나한테 맡겨줘. 마이크가 언제라도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할 듯이 차를 돌렸다. 뒤를 돌아보며 마이크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한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 우리는 딱히 할 얘기도 없었고 묵묵히 여행을 보냈다.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마이크의 스마트폰이 울렸는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전화를 들어 방금 온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했어. 마이크 위험해. 내가 마이크가 계속 운전한다고 말했는데도 확인하기 전에 차를 세워야 해.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익숙해서 전혀 괜찮다고 마이크는 그 순간 메시지에 답장을 해도 차가 미묘하게 오른쪽으로 표류하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콘크리트를 본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조심하세요. 눈앞에 다가오는 중앙분리대. 마이크는 급히 핸들을 돌려 큰 소리를 내며 차가 멈췄다. 에어백이 터졌던 기억이 나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압박감이 느껴졌다. 정신을 잃었다. 나는 차 안에 누워 있었다. 병원 침대 조금 움직여 보았지만 솔직히 차가 충돌했을 때 온몸이 따끔거리는 것처럼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순간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젠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집에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눈으로만 둘러보는 동안 마이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목소리 쪽으로 돌아섰을 때 한 여자가 남편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실에 한 여자가 계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오셨나요? 그 여자는 오늘 우리가 만난 출판사의 새 편집자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여자 이름은 케이트였습니다. 부인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했는데 당신이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이 당신 방에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해요. 케이트는 나보다 훨씬 더 속상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그녀는 오늘 회의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싶어 전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였죠. 사고가 났는데 병원 직원이 대답해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병원 직원이 나한테 상황을 말해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거의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헌신적이라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케이트 웃으면서 당신 아이는 부모님 집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괜찮으시면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마이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케이트의 제안은 매우 환영받았지만 갈등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 대해 케이트 제발 저는 정말 돕고 싶습니다. 저는 케이트의 지지적인 말에 격려를 받은 편집자입니다. 케이트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한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마익는 제가 머무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떠날 시간이 되면 $300를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병원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젠을 좀 더 오래 데리고 있을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젠을 다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젠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줬는데 아버지도 뭔가 느낀 듯 불안한 표정을 지으시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캐묻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라고 하시고 다행히 저희 집은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셨습니다. 늙어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1층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결혼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현재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2층에서 보냈고 1층에서 밤샘 작업을 한 적도 있어서 2층에 비해 침구 등이 항상 갖춰져 있어서 덜 어수선했고 접근성도 좋아 젠이 놀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줬어요. 휠체어에서 내려 소파에 앉을 수 있었어요. 케이트 덕분에 가능했어요. 재활기간 동안 열광적인 응원을 해준 젠이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톡톡 두드리면서 급히 달려왔다. 엄마 다리 아프니 쓰다듬어 줄게. 젠이 내 다리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젠을 껴안고 벅찬 애정을 느꼈다. 마이크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는지 모를 수 있었을까? 이번에는 마이크의 차에 젠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다. 나만 심각하게 다친 것은 축복이다. 마이크에 대한 어두운 감정이 내 안에 솟아올랐다. 2층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했지. 내가 약간 경멸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쳐다봤을 때 그 뒤에 낯선 여자가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걸 봤어. 그 여자는 20대 초반처럼 보였어. 이쪽은 에리카 정고. 귀엽지. 전체적으로 너와는 다른 세상이 생겨서 미안해. 이 집을 떠나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나는 말문이 막혔지만 이 젊은 여자를 본 순간 나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했고 마이크는 말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더 터무니없는 일이 있잖아. 심부름하러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끌려간 피해자야. 가해자야. 너는 다친 건 내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말도 안 되니까 손해배상으로 고소할 거야. 어이가 없었어. 마이크가 어떻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리카는 간호사인데 주부랑 진짜 차이가 나네. 실제로 이래서 이긴 거야? 너처럼 돈에 인색하지 마. 그녀는 최고의 여자야. 마이크가 에리카를 가까이 끌어당기라고 했어. 이걸 보고도 질투심은 없고 혐오감만 느꼈고 마이크도 믿을 수 없는 폭탄을 떨어뜨렸어. 젠도 데려갈게. 거기에 양육비 같은 게 있지. 신디 너 이렇게 좋은 거래를 몰래 유지하다 보니 아이들도 꽤 유용할 수 있군요. 당신은 항상 젠을 부모님 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면 확실히 양육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휠체어로 마이크를 때렸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내 무릎 위에서 분노로 떨리는 주먹이 젠이 내내 나에게 달라붙었던 것을 감지했고 자기 아이도 돌보지 않는 쓸모없는 부모가 이혼하고 나에게 $50,000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손에 마이크와 에리카는 함께 웃거나 합당하게 웃었다. 나는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분노에 떨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절대 젠을 그런 남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계속 도망쳐 쉬운 길을 찾고 버릇없게 된다. 더 월드원 내 뜻대로 굴지마. 지금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일지도 모르지만 난 너를 지옥으로 추락시켜야 할 거야. 함께 크게 웃는 두 바보를 무시하고 한 조각 가져가서 책상 서랍장에서 종이를 꺼내서 마이크에게 건네줬어. 여기 이혼 서류야. 마이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웃었다와 굉장한 고전이었어. 신디 난 그 $50,000를 믿을 거야. 이 남자는 항상 돈을 벌어. 그의 두 번째 문장이 내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그 사고에 놀라면서도 난 대화를 냉정하게 유지했어. 알았어. 나중에 공식 문서를 보낼게. 이혼 서류와 함께 서명하고 쟤는 내가 키울 거야. 넌 협상할 수 없는 양육권을 갖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 결심에 압도되어 진지하게 마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마익은 양보했다. 알았어. 쟤를 생각하면 포기한다. 그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다. 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리커는 임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젠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5만 5천 달러를 받게 될 거예요. 젠이 마익의 거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젠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스럽지 않다고 불리는 느낌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뒷방으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익 정말 괜찮으세요? 마익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신디입니다. 이 집을 빨리 떠나서 5만 달러가 최대한 빨리 이체되도록 하세요. 마익과 에리커는 이렇게 말하고 위층으로 돌아갔습니다. 젠을 불렀습니다. 젠은 즉시 나에게 달려가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젠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1층에 있던 책상과 다른 모든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마익로부터 서명된 이혼 서류와 보상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정직한 그의 솔직함이 매력의 일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제는 한 점의 사랑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비 없는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새 원고를 시작하고 쉬는 동안 스마트폰의 진동을 발견했습니다. 원고 작업에 열중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익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그의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반대편에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유난히 광란하는 게 들렸어. 신디,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떤 남자들이 여기 가구를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심지어 이 집을 철거하겠다고까지 하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음이 터졌다. 마이크의 패닉에 빠진 목소리가 너무 웃겼어. 신디, 웃지 마. 이제 이리 와.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마이크가 억지로 전화를 끊었어. 내가 다시 대답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오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도 전화를 끊음. 정말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마익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을 보여줘야 하므로 그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쟤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방문자는 케이트였습니다. 갈 건가요? 어딘가에서 그녀가 물었더니 상황을 설명하고 마익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케이트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같이 가겠다며 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나를 마익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나에게 공유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크를 더 빨리 만나고 싶어 이삿짐 운반자들이 가구를 꺼내느라 바빴다. 나를 보고 마이크는 당황해서 달려왔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이크는 뭔가를 고치고 있는 거지? 케이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마이크의 진짜 여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차 안에서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여기 출입구에서는 말하지 말자고요. 안에서 그녀가 제안했고 우리는 1층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익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에리커는 빈 방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 집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구는 내 새 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젠과 부모님과 함께 살 집마 있는 에리커와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그냥 허물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에리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마익는 내 말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영원한 주부가 어떻게 집을 지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케이트는 마이크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디는 겸손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책을 출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그중 일부는 정직하게 드라마와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그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어야 했는데 베스트셀러는 과장일지도 모르지만 내 작품 중 몇몇이 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우리가 결혼할 때 글을 쓰지 않아두니 여전히 주부 마이크이군요. 케이트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신디는 과거에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더 많이 팔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로열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는 마이크 수입이 단지 수입이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로열티로 연간 약 30만 달러를 벌어요. 마이크는 눈을 크게 뜨고 더 젊고 예쁜 간호사를 찾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주부 연소득 30만 달러라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미치면 나는 이혼 합의에서 그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에게 연간 15만 달러입니다. 그의 단순함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그의 마음은 꽃이 만발한 정원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이크는 결혼 전에 출판된 신디의 책에서 얻은 로열티입니다. 케이트는 마이크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얼렸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15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은 것조차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은 것이므로 집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혼합의 가구도 우리 집에 이사 오셨어요. 당신은 당신이 산 것만 간직할 거예요. 우리는 이혼했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살게 하지 않을 테니 빨리 나가주세요. 마이크는 더욱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때 엄청난 강도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만 달러가 있으면 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마이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로 5만 달러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놀았어요. 도박을 하면 재산을 잃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도박은 마이크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지만 나는 그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현재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당신에게 꾸준한 수입을 가진 아내가 있다는 것은 행운아 아닌가요?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른 뒤 마이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맞아. 에리카가 간호사로 일하는 게 큰 도움이 됐어. 이 말은 그 여자는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 케이트, 마이크가 나한테 자기가 다시 결혼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여자를 들여다봤어. 네, 에리카, 넌 믿을 수가 없구나. 마이크는 모든 걸 알고 있니? 에리카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에리카, 당신은 간호사였죠. 당신은 한 달에 4,000달러를 벌었다고 했죠.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 순진하고 세상사에 무지한 에리카에게 속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사람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이것은 당신이 얻은 것을 수확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열망은 있었던 것 같은데 훈련 중에 환자가 손을 들고 부상을 입혀 화를 냈어요. 환자 가족은 친절하게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합의했지만 합의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렇지 않니? 에리카는 케이트를 맹렬하게 노려보았고 게다가 최근에 호스트 클럽에서 탭을 치고 있고 빚이 세 자릿수에 달했고 도망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 얼굴이 붉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에 호스트 클럽 빚. 에리카 돈이 부족하다. 최근에 고독한 상어에게 돈을 빌렸다며 우연히 현금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어가 됐다고 생각했다. 간호사였어. 에리카는 반항적으로 대답했는데 그게 어때요? 처음에 돈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당신이 빈털터리인 줄 알았더라면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난투극이었는데 서로 소리 지르고 미안해요. 말다툼을 중단시키세요. 결혼 생활 중 불륜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투던 부부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두 분 모두 배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로 인해 두 사람의 말다툼이 급히 그쳐졌는데 돌려주세요. 5만 달러. 나는 대시캠 영상을 통해 사고가 마이크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지불했습니다. 당신이 내 잘못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마이크의 얼굴 점점 더 어른 남자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그나저나 눈물이 날 지경인데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당연히 끈질기게 쫓아갈 생각이야. 케이트는 이미 환자 가족들에게 호스트 클럽과 고독한 상어들에게 내 행방을 알렸어. 모두가 너를 찾아서 안도한 게 대단해. 마이크의 얼굴에 따르면 전혀 좋지 않았고 에리카는 결국 그들의 소지품이 모두 옮겨지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리카의 울음소리만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이 그의 7번째 결혼이군요. 케이트가 원고를 확인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찻잔 아버지는 축하 선물로 $5,000를 줬는데 사실 그건 여자에게 사과하는 것에 가까웠다. 마이크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5,000를 받는 것으로 오해했다. 누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낙담한 케이트는 그런 무책임한 마이크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해외로 보낸 것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가 그곳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당신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마이크는 이혼할 때마다 가족을 떠나 청소를 하도록 남겨두고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에리커의 경우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에리커는 임신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게시한 $5,000를 받았다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해외여행에서 그녀가 술을 마시는 모습과 번지점프까지 보여주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과 나는 모두 당신의 열렬한 팬이어서 마이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뻤고 동시에 매우 걱정했습니다. 미안해.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여동생으로 나서지 못해서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 너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이크가 곧게 펴지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너를 섬기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문제를 일으켰어. 정말 미안해. 케이트를 온 힘을 다해 안아줘서 마이크는 정말 멋진 가족이 있었어. 빨리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엄마 오랜 재활 기간 끝에 걷기를 너무 잘하셔. 드디어 내가 할 수 있었어. 내 발로 천천히 걷기. 케이는 지금도 내 편집자이며 일상 업무를 도와줍니다. 엄마 너 정말 대단해. 넌 정말 대단해. 정말 사랑해. 제니 내 뺨에 키스해줘. 젠을 온 힘을 다해 안아줘. 난 내가 사랑하는 직업이 있고 사랑하는 젠 여긴 내 천국이야. 이제 너무 행복해서 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